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식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한 달을 생활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식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 정도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식비를 총 5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줍니다. 이 50만 원이 어떤 분께는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총 4인 가족이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이 빵이나 과일, 견과류로 먹고 가고 밖에서 주 생활을 하고 들어오니까 저녁 때는 제대로 된 밥을 해주고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총 3끼씩 6끼를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전업주부이고 집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해 먹습니다. 따로 외식을 하거나 평일에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걸 시켜 먹는 경우도 한 달에 2번도 안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과일이나 식빵, 견과류 등은 항상 냉장고에 구비를 해두고 있고 이렇게 5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쓰지만 그 50만 원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어떤 거를 해먹기 위해서 장을 보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정해진 양의 장을 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걸 해먹어야지 라면서 이제 나가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사진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카레가 먹고 싶으니까 나가서 카레가루랑 야채랑 고기랑 뭘 사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닭가슴살이나 호박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카레를 하고 만약에 카레가루도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볶음밥을 하고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래서 집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봐서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두부만 사와서 두부만 넣을 때도 있어요. 양파랑 두부만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소진을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서 따로 또 어떤 야채들을 더 구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안에서 다 해결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달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료가 있어야지 뭘 해먹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김치라는 좋은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김치로 김치볶음밥도 하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묵은지로 밥을 싸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시댁 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댁에서 김치도 물론 해서 주시지만 저는 또 시댁에서 야채를 많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야채를 받아온 그 주간에는 절대 야채를 사진 않습니다. 무를 많이 받아왔을 때는 닭볶음탕에 들어갈 닭을 사두었다면 거기에다가 무를 넣어서 그냥 해먹고 생채를 해서 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 있는 재료를 소진할 때까지는 따로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마 있는 재료로 뭘 해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두 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는 저는 한 달 동안 소진할 양의 음식과 일주일 동안 소진할 음식을 나누어서 장을 봅니다.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소진한 음식은 육류, 그리고 생선류, 그리고 양파, 그리고 대파, 그리고 스팸이라든지 아니면 쌀, 참치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간에 소진하는 음식은 뭐냐? 신선식품.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게 신선식품을 구입하는데 두부, 야채,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야채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동안 먹을 음식을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보는데 트레이더스에 따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쓱배송으로 주문을 할 때 저는 제가 체크카드에 돈이 있으면 그 카드가 해당되는 할인이 되는 그 날에 장을 봅니다. 매달 1일이 있는 주간에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카드에 카드 결제 할인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장을 보기도 합니다.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보면 많은 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분을 해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4주로 이루어졌을 때도 있고 5주로 이루어졌을 때도 있으니까 4개 아니면 5개로 소분을 합니다. 저는 주로 트레이더스에서 육류를 굉장히 많이 구입해요. 육류는 무조건 2가지, 3가지 구입을 하고 그리고 생선을 하나를 뺀다면 생선을 구입할 때도 있고 또 참치라든지 스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 밥을 주기 좋으니까 그런 거 구비해두는 편이고 김도 항상 사둡니다. 매달 꼭 사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사골을 사고 있는데요. 사골을 한 3만 몇천 원을 주고 사면
제가 그것을 끓이고 나면 아마 한 6번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은 사고를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또 소분을 해두었으니까 고기를 또 주간마다 한 번씩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나누어서 얼려둡니다. 돈가스를 샀다면 돈가스를 하나씩 다 나누어서 얼려두면 냉동고에 항상 고기와 돈가스가 사골 국물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먹을 음식을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보는데 저는 절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장을 보지 2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뭐 2팩, 3팩 아니면 사골을 샀다면 그게 15만 원이 넘는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것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서 15만 원, 16만 원이 나와도 20만 원이 넘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절대 2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만 원까지 가는 달에는 뭐 제가 쌀을 살 수도 있고 쌀은 한 달에 다 먹기가 좀 힘드니까 저는 10kg씩을 구매하는데도 뭐 쌀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견과류가 떨어졌을 때 뭐 그럴 때는 20만 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에 신선식품을 살 때는 한 주에 3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야채가 이제 하나도 없어서 야채를 사야겠다 아니면 계란을 사야겠다 뭔가 이제 살 게 있어서 집 앞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 가게 되면 이렇게 둘러봐서 아이들이 과일이 없다고 하면 오늘은 바나나가 싼가 아니면 사과가 싼가 이렇게 둘러보고 싼 과일을 사고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도 어떤 걸 사야지라고 정하지 않고 그때 가서 오늘은 이게 좀 싸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간에 항상 계란을 사니까 계란을 많이 먹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란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주간에 3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살 때도 아무리 싸도 제가 이 주간 안에 다 못 먹을 정도의 양을 사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이들 간식비도 들어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을 많이 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반찬 해먹을 때 해먹는 계란은 이렇게 한 판씩 구비를 한다면 아이들이 뭐 아침에 먹거나 간식으로 먹을 계란은 조금 좋은 걸로 사서 반판씩 사서 2주에 한 번씩은 계란을 구워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고플 때마다 계란을 먹고 그리고 또 꼭 사는 것이 쿠팡에서 누룽지를 사요. 그래서 집에 누룽지랑 계란이 있으면 아이들이 배고플 때 수시로 그걸 먹고 이제 요기를 하고 만약에 간식이 필요해서 나가서 사 먹는다 그러면 그때 먹고 없어질 만큼만 삽니다. 그래서 과자 하나,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한 개, 아니면 뭐 사탕 한 개, 젤리 한 개 이런 식으로 간식은 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레이더스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싸니까 막 이렇게 아이들을 줘보기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제가 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되게 아이들한테 쉽게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지도 않고 저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따로 간식은 트레이더스에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식사를 만드실 때 메인 한 가지, 서브 2가지 이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저는 반찬을 여러 가지 막 해둬도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잘 먹어지지가 않고 계속 그거를 다 없애야 되는데 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인을 한 가지 하면 서브로 뭘 내놓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불고기를 했다고 하면 서브로는 아마 김치랑 멸치볶음이 나갈 테고 김치찌개를 끓였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계란말이랑 뭐 김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반찬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바로바로 먹어버릴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는 반찬이 있다면 멸치볶음은 유일하게 제가 만드는 반찬이에요. 항상 떨어뜨리지 않고 집에 있고 아이들 밥 먹을 때도 쉽게 내줄 수 있고 또 잘 먹어서 멸치볶음은 항상 해두고 나머지는 어떤 반찬을 제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한 가지가 나가면 서브로 2가지가 국으로 나갈지 아니면 반찬으로 나갈지 이거를 정해서 하루에 메뉴를 구성을 하고 또 있는 재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한 끼를 차려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 주간에 3만 원만 썼는데 더 이상 해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그때 김치가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김치볶음밥을 하고 김치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렇다면 냉장고에 있는 돈가스를 먹거나 뭐 어쨌든 주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쭉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로 해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해 먹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까지 다 지출을 해도 그러니까 트레이더스에서 20만 원씩 장을 보고 매 주간 3만 원씩을 풀로 다 써서
다 써도 5주간이어도 총 35만 원이 됩니다. 그래도 식비는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가끔 밥을 하기 싫으면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뭐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비에서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아이들과 주말에 나가서 어떤 외부 활동을 하는데 쓰는 돈으로 쓰입니다. 그 돈이. 주말에는 물론 새끼 밥을 다 꼬박꼬박 챙겨 먹지는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에 뭐 간단히 빵을 먹고 데리고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외부로 나가면 식비가 더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러면 또 한 주간에 혹시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걸 풀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주말에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 나가서 먹는 것에 대해서 도시락을 싸서 나갈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좀 가성비가 좋은 식당을 알아봐 두고 재밌는 체험을 하고 가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경험에 지출하는 돈이 저희가 먹는데 너무 잘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라고 해서 썼던 돈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남편과 같이 여행을 했을 때 저한테 남겨진 추억이나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남겨진 추억을 이야기해보면 서로 기분도 좋고 그 좋은 기억이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4년 전에 갔던 제주도 여행을 저희 큰딸은 아직도 저한테 뭐가 좋았어, 뭐가 재밌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원더풀 마인드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칼럼 같은 걸 올려주고 글을 공유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좋은 글이 있어서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물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물건은 실제로 우리를 기쁨에 취하게 하거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험은 그렇게 해준다.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경험도 즐거운 경험, 재미있는 이야기로 변한다.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영양분과도 같다. 몇 년이 지나도 그 경험을 기억할 수 있고 멋진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는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비를 절약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면 그것을 좋은 경험이랑 바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비를 줄여서 더 좋은 걸 해봐야겠다, 아이들한테 남겨주는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힘들어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절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